사위가 밥 먹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봤더라면 내 딸과 결혼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은 지난주 저와 대화를 나눈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딸의 사윗감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한 후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식사 자리에서 가장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40년째 한정식집을 운영하며 사람들의 식사 모습을 지켜본 제가 장담합니다. 말과 웃음으로는 가릴 수 있어도 밥상 앞에서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면 종업원에게 화를 내고 함께 먹는 사람보다 자신의 음식만 챙기는 사람, 계산할 때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 오늘 이 영상에서 낱낱이 공개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의 진짜 성격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 심지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생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지혜를 제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인생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밥을 먹을 때 가장 두드러집니다. 밥상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음식을 주문하는지, 어떻게 먹는지, 다 먹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모습들이 그 사람의 진짜 성격, 진짜 마음을 보여줍니다. 식사 예절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말씀하셨죠. 밥상머리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인성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는 항상 밥 한 그릇을 남김없이 먹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무엇이든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는 태도는 그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음식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식사 중의 대화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밥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평소에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식사 예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격식을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동안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쌓이면 그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중요한 일은 항상 밥상에서 논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와 식사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음식을 대하는지 살펴보세요.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도 소중히 여깁니다. 음식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관계도 함부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지혜입니다.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통해 식사 자리에서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은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올바르게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운영하는 한정식 집의 딸의 남자친구를 처음 초대했을 때 일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위가 어떤 사람일지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남자친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한정식이 하나둘 테이블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진짜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밥을 복스럽게 먹으며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딸의 그릇에 먼저 반찬을 담아주고 이거 정말 맛있다. 너도 먹어봐 라고 권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제가 만든 특별한 반찬에 대해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는 대화 중에도 항상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며 적절한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모습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그의 배려심 있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는 항상 딸과 저희 부부에게 다정한 사위로 남아주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식사 자리에서의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특별한 순간으로 남았던 그 식사 자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식을 대하는 태도,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 등을 통해 그 사람의 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운영하는 한정식 집의 단골 손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분은 항상 깔끔한 차림으로 저희 가게에 오셔서 고객들을 접대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인상 좋은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음식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사업 확장을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자본금을 대고 가게를 크게 확장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훌륭한 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들으면 좋은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분이 중요한 고객들과 함께 오셨을 때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음식이 조금만 늦게 나오자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직원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데.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고 그 모습은 평소에 보여주던 친절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또한 음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자 기분 나쁜 면박을 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어떻게 성공해?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의 말투와 태도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가 자신의 고객들 앞에서는 여전히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서 직원들에게만 무례하게 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본 저는 그의 사업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의 사업이 좋지 않게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비슷한 제안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사람의 본성이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 보이는 참을성,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갑작스러운 상황에서의 반응 등은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반영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일상에서 쉽게 숨길 수 있지만 식사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관계를 맺기 전에는 꼭 함께 식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음식과 서비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세요.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작은 관찰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실수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식사 약속을 통해 드러난 또 다른 사람의 본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밤 약속 때마다 항상 늦던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식사 모임을 갖곤 했던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끔씩 늦는 정도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친구는 약속 시간을 점점 더 지키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 그리고 나중에는 1시간 이상 늦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늦었다는 사과의 말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날, 이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흘러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친구가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아무런 사과도 없이 뭐 먹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친구는 자신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제 말은 거의 듣지 않았고 중간에 끊거나 자신의 이야기로 바꾸곤 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에게 있어 우리의 관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결국 저는 이 친구와의 관계를 서서히 정리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관계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우연히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는데 사업 파트너와의 약속도 자주 어겼다고 합니다. 결국 신뢰를 잃고 사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식사 자리는 사람의 가치관과 태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함께 식사하는 동안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본성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중요한 약속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는 그 사람이 식사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세요.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지, 이런 작은 신호들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관찰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식사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신뢰와 존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와 존중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중요한 일은 항상 밥상에서 논의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밥상에서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식사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기분과 생각을 교류하게 됩니다.
밥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가 40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본 수많은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동료들의 모습은 모두 다양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식사 시간을 통해 그들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배려와 존중이 결합되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는 작은 배려, 음식을 나눠 먹으며 보여주는 나눔의 정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모여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 중 하나는 70년 넘게 부부로 살아온 할아버지, 할머니의 식사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할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할머니의 밥그릇 옆에 놓아주셨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물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행동들 속에 깊은 사랑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들은 젊었을 때 많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에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식사 자리는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두려움을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본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본성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 시간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음식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작은 배려를 실천해 보세요. 그러한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통해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식사 자리에서 드러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사례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교훈들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였던 사위 이야기는 배려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 사위는 밥을 먹는 동안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딸의 음식을 챙겨주고 장인장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그의 배려심과 존중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도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고 존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5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였던 단골 손님의 이야기는 참을성과 존중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음식이 늦게 나왔다고 화를 내고 직원들을 무시하는 태도는 그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은 사업에서도 파트너나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의 사업이 좋지 않게 끝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였던 늦는 친구의 이야기는 약속과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시간과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중요한 약속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 친구가 사업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례들은 식사 자리에서의 행동이 사람의 성격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려심, 존중, 약속을 지키는 태도. 이런 가치들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들은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중요한 관계를 맺기 전에 함께 식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약속을 지키는 모습 등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식사 자리에서의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상대방과의 식사에서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세요. 함께 식사할 때는 자신이 먼저 음식을 집기보다 상대방에게 권해보세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는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배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남기지 않고 감사히 먹는 모습은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 대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둘째,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 식사 중에는 자신의 이야기만 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늘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그 대답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음식을 먹느라 집중하지 않는 것보다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셋째, 약속 시간을 꼭 지키세요. 식사 약속에 늦는 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늦게 된다면 반드시 미리 연락하고 사과의 마음을 전하세요. 약속 시간을 지키는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함께 나누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휴대폰을 멀리 두고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식사 습관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해 보세요. 음식을 골고루 먹는 사람은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특정 음식만 편식하는 사람은 고집이 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 방법들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나누는 순간들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가족과의 식사, 친구와의 약속, 동료와의 점심 시간에 이런 작은 배려와 존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식사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식사 자리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본성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밥상에서 보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창문이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혜를 알고 계셨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사람의 됨됨이가 형성되고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 중요한 만남은 항상 밥상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견례 자리의 사위, 단골 손님의 진면목, 늦는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식사 자리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가족과의 식사, 친구와의 만남, 직장 동료와의 점심시간에 작은 배려와 존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4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식사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밥을 먹는 순간만큼 사람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는 없습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여러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지혜가 더해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